온 몸에 질병들이 이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돼서 애초에 혈당 관리를 잘해서 이런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식생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이제 식생활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당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이제 우리가 고혈당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혈당도 문제가 되고요. 적당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식생활을 관리함으로써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합병증들이 이제 전신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당뇨병의 식사요법 원칙으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때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골고루 먹기. 설탕이나 꿀 등 당류를 적게 먹기. 세 번째,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먹기. 네 번째는, 기름진 음식 적게 먹기. 다섯 번째는, 음식은 싱겁게 먹기. 여섯 번째는 해당 없음. 이렇게 당뇨병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제때 알맞은 양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건데 이게 제때 알맞은 양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제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인슐린과 관계가 있는데 이 인슐린은 이 제때에 나오는 걸 좋아해요. 내가 상시로 뭘 먹어가지고 인슐린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맞춰서 먹을 때 이때 내가 일할 시간이구나 하고 몸속에 이미 루틴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나올 시간이. 그런데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면 이게 이거 너무 힘든데? 일하지 말아버려. 아예 손을 놔버려. 그러면서 인슐린이 더 나오는 게 더 줄어들게 되면서 당뇨가 더 급격히 발생하게 되는 그 기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한 시간에 최대한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밖에서 외식 약속을 잡을 때도 보통 점심을 내가 12시에 먹었다 하면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인슐린이 작용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원활히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맞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 당은 보통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알맞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제 골고루 먹기는 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보다 원만하게 올랐다가 원만하게 내려가야 우리 몸도 힘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 서서히 이제 조금씩 드는 게 더 좋잖아요. 무거운 물건 들 때도 한 번에 드는 것보다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호르몬도 적당히 먹어서 부드럽게 당을 올린 다음 부드럽게 내릴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무리가 더 되지 않는다는 거,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는지 여기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한 번 먹을 분량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3분의 1 공기를 먹었을 때 이게 한 번 분량인데 한 끼 먹을 때 2번에서 3번 분량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에 이제 식사 한 번 할 때 2분의 3공기나 이제 한 공기 정도 먹는 게 적당해요. 그래서 한 공기 정도가 적당한데 이제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도 먹어야 되고 감자나 고구마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과자 같은 것도 먹게 되죠. 지금은 이제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들이 사실 나타나기는 해요. 적당히 먹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들은 옥수수도 한 개가 1회 분량이 아니고 반절 먹었을 때 1회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먹었다 하면 밥량은 조금 줄여야 돼요. 감자를 오늘 한 개 먹었다 간식으로 그러면은 저녁에 밥 먹을 때 밥을 조금 한 공기가 아니라 3분의 2 공기 이렇게 조금 줄여서 먹어야 한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 당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식빵 한쪽이 밥 3분의 1 공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식빵 2쪽 이제 먹게 되면 밥을 3분의 2 공기 정도 먹게 되는 거예요.
식빵만 보통 먹진 않죠. 잼도 발라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개, 두 개 정도 먹으면 밥 한 공기는 바로 이제 그 당이 다 섭취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 여기에 있는 이런 간식들을 먹을 때 이제 다음 식사 때 뭐 오전에 이런 간식들을 먹었다면 점심 식사 때 밥량을 조금 줄이면 이제 당 섭취하는데 조금 조절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요. 이 이제 어육요건도 한번 볼게요. 어육요건 같은 경우는 고기를 막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소고기 탁구공 크기로 이만큼만 드셔도 한 번 먹을 분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담 가지지 마시고 나는 고기는 냄새나서 못 먹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소량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닭고기도 이렇게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한 토막이 아니고 이제 두 토막 정도 이제 한 끼 식사 드실 때는 두 토막 정도로 해서 그게 하나의 분량이기 때문에 드시면 좋겠고 새우도 사실 한 3마리 정도면 충분히 이제 단백질 한 번 먹을 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달걀은 1개, 콩은 2큰술 정도, 두부는 5분의 1, 뭐 80g 정도 우리가 그 그램 단위로 팔잖아요. 그 표시 보면 몇 그램인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한번 파는 거 그 정도 드시면 이제 한 끼 먹을 그 1회 분량을 먹게 되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소분은 이제 익혀서 먹기 때문에 그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 이제 센 것으로 먹을 때 이제 뭐 오이 같은 경우는 3분의 1개 정도 되거든요. 피망은 중짜 2개 여기는 조금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름은 이렇게 한 술 정도 작은 한 술 정도 되는데 네, 참고해 보시면 돼요. 이것들은 따로 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음식하는 내 기본으로 좀 넣기 때문에 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리할 때 첨가해서 먹는 게 흡수율도 더 높아지고 지방은 사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 땅콩이나 호두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우리가 견과류 좋다고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돼요. 근데 많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다. 이제 요새는 잘 나와요. 소포장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먹을 분량이라 괜찮은데 이제 큰 통으로 이제 사게 되시면 한 주먹 정도만 드셔야지 그 이상 드시면 이게 지방으로 몸속에 쌓여서 이제 내장 지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드실 수 있는 거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유 많이 안 드시는데 우유도 사실 드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도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실 때 주의해서 두유도 마찬가지로 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달달하고 고소하고 맛있죠. 그래서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실 때 하루에 한 컵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먹으면 이제 조금 살이 될 수도 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이 과일인데요. 과일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개를 먹었을 때 한 번 먹을 그 양이 되고 근데 우리가 사과 먹을 때 보통 3분의 1 쪼개가지고 그만큼만 먹지는 않죠. 한 개, 보통 뭐 아침에 하루에 한 개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뭐 갈아 먹을 때 꼭 사과 들어가잖아요. 막 그러면 반 개 넣기도 하고 뭐 다른 블루베리, 사과, 뭐 야채 이런 거 넣어서 드시는데 사실 그렇게 드시게 되면 하루 먹을 양을 보통 다 드시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이만큼의 분량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과 3분의 1개가 아니라 뭐 반 개, 한 개 드시는 거면 하루 먹을 양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해서 드셔야지 되는데 뭐 이제 수박은 이렇게 한쪽 보통 우리가 수박 한쪽 먹고 말나요? 아니죠. 두세 쪽 충분히 막 먹어야지 이제 내가 충분히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조절해서 오늘 수박 뭐 두세 쪽 많이 먹었으면 다른 과일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시고 귤은 한 개,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데 한 개에서 2개예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분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까서 뭐 3개, 4개 먹었다 하면 하루 먹을 과일을 다 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일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제 토마토는 조금 자유롭게 드셔도 되는 게 이건 그래도 조금 당이 좀 낮아요. 그래서 토마토 그리고 딸기는 한 7개 정도 그리고 포도는
이제 19알이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19 세질 않으니까 이제 조금 오늘 포도 먹었으면 이제 그날 과일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밑에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단순당 그냥 기본 설탕 같은 거를 먹었을 때 당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한 30분도 안 돼서 소화가 되는데 이제 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서 이 인슐린이 분비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힘들게 하고 다음 이제 인슐린 분비 때 이거를 원활하게 분비되기 어렵게 만드는 이게 그래프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몸에서 원하는 그 인슐린 분비는 이렇게 원만하게 돼서 원만하게 내려올 수 있는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렇게 원활하게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꼭 드시라 말씀드리는 게 이 이유인 거고 여기 이렇게 빨리 흡수되고 소화되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조금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적당량 먹을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를 많이 내면서도 소화 흡수가 이렇게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또 따로 첨가해서 드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이미 우리가 기름을 첨가해서 먹고 요리 뭐 볶음 같은 거 할 때도 식용유랑 다 해서 드시잖아요. 이미 그런 것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견과류 정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당이 이렇게 빠르게 흡수되고 소화되기 때문에 그 당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서 꼭 조절을 해서 드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라고 이 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밥 3분의 1 공기, 식빵 1조, 고구마 반절, 중간만한 크기고요. 감자 1개 이렇게 먹었을 때 다 똑같은 양으로 23g 정도 다 들어 있어요. 이제 과일을 먹을 때랑 조금 유의를 하셔서 드셔야 한다는 거. 과일은 12g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나나 1개 먹지 않고 1개 먹듯이 사과 3분의 1개 먹지 않고 뭐 반 개나 1개 드시듯이 이게 그러면은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탕, 꿀, 잼, 물엿, 사탕 이런 것은 웬만하면 먹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설탕이나 꿀, 당류 적게 먹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급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이제 당 섭취를 줄이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력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탄산음료나 과일 음료 이런 거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신선식품을 이용하는 습관 그리고 후식은 달지 않게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이제 믹스커피죠. 믹스커피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당을 바로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후 2시간 있다가 드시면 조금 그래도 낫고 이제 그거 아니시고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만 타서 이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설탕 대신에 양파나 파로 단맛을 내는 게 당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 섭취를 줄일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먹기인데요. 하루에 섬유소 필요한 양은 20에서 25g 되는데 이제 매 끼에 나물 반찬 2-3가지를 섭취하시고 하루에 과일 2번 정도 이제 아까 한 번 먹을 때 많이 드셨으면 한 번만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드시면 이제 섬유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야 될 게 잡곡밥을 먹는 거. 잡곡밥 먹는 거. 흰 쌀밥으로만 먹으면 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잡곡을 통해서 섬유소를 늘리고 충분히 이제 씹고 천천히 소화될 수 있게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흰 밥보다는 잡곡밥
이게 소화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막 드시는 거.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이게 갈아버리게 되면 섬유소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으로 씹어서 그러니까 저작 활동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이가 너무 안 좋다 하면 일부는 과일로 드시고 뭐 일부는 주스로 드시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당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스는 조금 피해 주시고 직접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채소즙도 이제 이거를 다 갈아버리면 섬유소가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생 채소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 거. 여기 있는 식품들이겠죠. 많이는 안 드시겠지만 치킨이나 햄 같은 거, 뭐 이제 버터 같은 거 음식할 때 많이 사용한다거나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거 드시는 거 조금 유의해서 드시면 좋겠고 싱겁게 드시는 게 이제 좋은데요. 이제 당이 있으면 혈압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짜게 먹다 보면 이제 혈압도 같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이제 당 관리도 조금 힘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국물은 조금 자제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조금 드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싱거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다른 맛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을 살리거나 단맛이나 신맛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첨가해서 고소한 맛을 살려가지고 조금 짜지 않게 싱겁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당 건강 관리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는 건데요. 술은 이제 열량은 많은데 영양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당을 높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한 잔에 63칼로리, 소주 한 잔에 63칼로리인데 이제 영양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맥주도 마찬가지. 이제 다른 영양소가 있기는 한데 칼로리가 월등히 이제 높거든요. 그래서 맥주 마시면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열량이 실제로 높기 때문에 배부를 수밖에 없고 당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피해 주셔야 한다. 막걸리도 마찬가지고요. 열량이 높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량이 높고 영양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술은 피해 주셔야 한다. 적당량 드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OX 퀴즈인데요. 비만은 할 경우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OX. 오. 너무 잘 들어주셔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식사 관리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오. 좋아요. 식사는 일정한 양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X.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슐린 분비를 위해서. 싱겁게 먹기 위해 젓갈, 장아찌, 국물을 먹지 않고 신선한 채소, 국, 건더기 위주로 식사한다. 오. 네, 너무 잘 들어서 술은 영양소가 거의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마음껏 마셔도 된다. X. 너무 잘하시네. 자, 식사요법의 원칙. 이제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당뇨병은 포도당 대사, 인슐린 대사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고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 합병증,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병증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고혈당성 혼수, 케톤산 혈증, 그리고 저혈당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실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거나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이 느낌이 들면 이제 조금 당이 있으신 분들을 유의해서 더 보셔야 되시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저혈당인데 어지럽거나 초조하거나 빈맥이 일어나고 이제 손이 떨린다거나 두통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저혈당이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단순 당을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달달한 음료가 흡수가 제일 빠르고 아니면 사탕도 괜찮고요. 초콜릿 같은 거는 지방이어가지고 흡수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초콜릿은 조금 도움이 덜 되니까 사탕이나 뭐 야구르트 이런 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 저혈당이 일어났을 때 꼭 드실 수 있게
당이 있으신 분들은 가방에 꼭 챙겨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혈당의 증상, 기분이 안 좋고 손이 떨리고 창백해진다거나 어지럽고 눈앞이 막 어리더리돼 보인다거나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 피곤하고 갑자기 막 허기지고 이게 저혈당의 증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당이 있으신 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하는 거. 그래서 식생활 습관 개선 아까 쭉 보기는 했는데요. 혈당과 지질 농도를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거 아까 했던 내용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절 목표로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당화혈색소 측정을 했어요.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6.5 이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조금 더 당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공복혈당 같은 경우는 80에서 130, 식후로 오신 분들은 180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혈압이랑 이제 저희가 총 콜레스테롤로 쟀어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혈압은 140에 85 미만이시면 정상이라는 거. 이대로 유지하셔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외식하는 방법도 이제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정도, 최대 하루에 한 번 정도 외식하는 거. 그리고 제때 식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때 식사해서 그리고 자신의 식사 계획에 맞춰서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꼭꼭 천천히 씹어서 이게 원활히 천천히 흡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유의해 주시고 주문할 때도 적당량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달거나 짜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량 드시거나 간을 조절해서 드시거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술이나 후식은 가능한 조금 피해 주시면 좋고 음식 양이 많을 때는 미리 좀 덜어놓고 식사하시는 게 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이제 그대로 먹다 보면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얼마만큼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덜어서 조절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해진 그 양만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로 나오는 음식은 조금 적게 맛만 본다든지 아니면 그 음식을 조금 더 먹었다면 본 식사는 조금 양을 줄여서 하신다든지 하셔야지 되시고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으로 골라서 식사하시면 좋고 채소류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고 고기는 기름진 거 말고 살코기 위주로 염분이나 기름이 함유되어 있는 면에서 이제 면은 드시되 국물은 최대한 남길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식당에서 이렇게 드실 때 메뉴를 고르실 때 기름진 것보다 조금 그래도 덜 기름진 것으로 선택하시는 거. 편의점에서도 갑자기 막 드셔야 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간편식품보다는 이렇게 소화 흡수가 좋은 쌀국수나 이 야채 샐러드와 같이 그리고 김밥, 야채 많이 들어있는 것들 선택해서 아니면 이제 비빔밥 같은 것도 이렇게 편의점이 잘 돼 있어서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편의점에서 급하게 드실 때도 이런 것들이 조금 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빵이 드실 때도 있잖아요. 빵 드실 때도 이런 단팥빵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야채랑 고기가 같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게 조금 더 당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샌드위치 이제 밥이나 이런 탄수화물보다는 샌드위치 야채 같은 거 위주로 드시는 거. 마지막으로 OS 한번 해볼게요. 자,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체중 관리, 합병증 치료,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절대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X. 맞아요. 자, 점심에 과식했다면 저녁은 굶어야 된다. X죠.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식을 했다면 양을 줄여서 저녁도 꼭 드셔야 돼요. 기름기가 많은 튀김보다 구이찜류를 먹도록 한다. 오. 맞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당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수치 유지 잘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여기서 당이랑 혈압이랑 이제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